먼 과거에는 이 중동 지역은 바다였다고 한다. 자원 개발 측면에서 보면 먼 과거에는 바다의 일부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20세기 세계 석유의 생산지가 되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없는 자원이 석탄이다. 19세기까지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석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석탄 자원이 각광받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내연기관과 가스터빈이 개발되었고 석유화학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는 20세기 석유 시대가 바로 열리면서 석탄이 없었던 중동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석유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은 역사, 종교 및 자원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 역사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자원도 주요 국가에서 발견된다. 그럼 신은 왜 중동의 가나안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선택했나? 가나안은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있는 전략적 육교 요충지이자 허브이다. 그러나 주변국의 침략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가나안은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어 신이 고대 세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다. 지금의 석유가 넘쳐나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지중해의 동쪽 가나안의 무역과 선교의 중심지로 옮긴 것이다. 당시에는 쓸모없는 가치가 거의 없는 석유,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옮긴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육교 역할은 제국에 의해 끊임없이 경쟁했다. 그것을 통제한 사람은 대륙 간의 연결을 관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강대국 사이에 앉아 침략과 망명의 대상이 되는 이 육교에서의 위치에 의해 형성된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오순절 축하를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한 결정은 기독교와 예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소로 간주된다. 가나안은 중요한 무역 및 문화 교류의 중심 지역 중 하나로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전략적 움직임이다. 현재 성지라고 불리는 이 좁은 땅인 약속된 땅이 선교 목적으로 선택되었을까?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글로벌 무대를 활용한 전략적 움직임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녀를 민족의 중심에 두었고 그녀 주위의 나라들과 함께 에스겔 5장 5절 NIV 너희는 너희 주변의 여러 나라보다 더 거칠고 나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너희 주변의 여러 나라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나도 예루살렘아 너를 반대하니 온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에스겔 5장 6, 7절 NIV 팔레스타인의 땅을 현재 차지한 이스라엘은 다시 선택되어진 것인가? 분쟁이 아니라 공존이며 자원 확보가 아니라 미션과 교역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처럼 반대로 행한다고 했다. 민족의 세속적인 미션은 수자원, 가스 자원을 확보하려는 곳곳에서 분쟁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나안 지역 앞바다 해양 원유지대가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독립시킬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의 이유가 된다. 현재 이스라엘은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인다. 둘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부분적으로 물에 관한 것이다.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는 큰 대수층 위에 있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합병된 골란 고원은 갈릴리 바다와 요르단 강의 상류이다. 사막에서 물의 통제는 현대사회의 석유 통제만큼 중요하다. 하마스는 민족이 아니고 가자 지구 내에 실효적 통치를 하는 자치 정당이고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두 지역이 있다. 다른 나머지가 서한 지구이며 파타당이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접한 가나안 지역 앞바다에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가스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현재 이스라엘은 가스 생산량을 매년 100억 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2020년부터 동부 지중해에 위치한 리바이어던, 타미르, 노아, 델피 등 대규모 가스 유전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이 가스 유전의 총 매장량은 약 2조 1000억 삼로, 이스라엘의 200년 이상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스라엘은 이 가스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가스 가격 위기는 이집트, 이스라엘, 키프로스에서 동부 지중해의 최근 발견에 대한 예상보다 작았고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면서 상당히 관심이 줄었다. 이스라엘은 동부 지중해에서 해양 자원을 탐사한 최초의 국가로서 리바이어돈과 타마르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후의 새로운 발견들은 기대에 못 미쳐 동부 지중해 가스 자원 분지의 가스 허브 잠재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스라엘과 북쪽의 레바논은 1948년 이후로 분쟁 상태에 있다. 두 나라는 해상 국경을 둘러싸고도 분쟁을 벌여왔다. 2020년 이스라엘은 72번 블록에서 가스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레바논은 이 블록이 자국 영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노브레양 영역 에너지는 레바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블록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의 철수 결정은 레바논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가스전을 탐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부 레바논 의원들은 이를 이스라엘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관계는 석유 이권 때문에 꽉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가스 가격 위기와 이스라엘의 해양블록 72번 철수 결정이 동부 지중해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양가스전에 참여를 원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 해상가스전을 직접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발생되었다. 그럼 이렇게 분쟁과 갈등으로 복잡한 중동으로 신은 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선택했나? 세속화된 도시이자 종교가 다른 팔레스타인의 굳이 회복에 약속한 땅이 되었는가? 이는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이다. 현재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너비가 60마일에 불과하다. 동쪽에는 지나갈 수 없는 역사의 사각지대가 있는 석유 사막이 있다. 서쪽 가장자리에는 해양 석유가 있는 지중해가 있다. 그 위치는 그것을 세 대륙 사이의 육교가 된다. 아프리카의 유럽과 아시아와의 유일한 육지 연결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통과한다. 만약 신이 고대 세계 전체에 자신을 알리고 싶었다면 이곳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이다. 왜 신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쪽에서 반대편 끝가나안으로 옮기게 했을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석유가 넘쳐나는 페르시안만으로부터 석유가 거의 없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과 요르단강 사이의 좁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하게 했나?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좁은 부동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해왔다. 자원의 확보가 아니라 세계 교역의 확장성 때문인 것이다. 이 바쁜 교역 다리 가나안에 국가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초인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작은 이스라엘 국가가 거의 1300년 동안 약간의 짧은 간격과 함께한 일이다. 신이 대륙 사이에 이다리 역할로 그의 백성을 두신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나? 그럴 것 같지 않다. 그의 백성을 위해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중심에 두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사야 66편과 10편 9편과 105편의 구절처럼 이 나라들 사이에서 쉽게 선포될 수 있었다. 중동 세계의 중심인가 보변방인가, 페르시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티르키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사우디 가문은 아랍 지역에서 순니 이슬람을 형성하였으며 페르시아 이란은 유럽과 아시아 중개 무역을 위해 이슬람화되었다. 또한 중동 지역에는 아시아에서 온 투르크 터키인들도 11세기부터 이슬람을 수용함으로써 군림하였다. 이 세 국가는 힘과 교역을 통해 이슬람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주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국의 자원 개발과 해체 중동 난민들. 과거 중동은 오스만 티르키예, 터키 점점 산업화를 이뤄가는 서유럽 국가들이 부상하는 데 반해 오스만 제국은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들과 겨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유럽 강대국 가운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을 중동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잘못된 편을 선택했을 때 그들 자신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을 패배시킨 것은 터키 건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을 잃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그리스를 초토화해버렸다. 손을 잡으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터키 정부는 1945년 2월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 이전에 이미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 중동 지역을 상정해서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사 새로운 국경선을 긋는 지도를 제작했다. 1915년 12월 사이크스는 영국 수상 허버트 에스키스의 관저로 불려가 중동 지역의 미래에 대한 영국 측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중동 당시에 석유 자원이 발견되면서 경제적 이권 영역을 나눈 것이 분쟁과 난민의 시발점이 되었다. 1908년 이란 페르시아에서 성경의 다니엘이 있었던 수산성 슈시 GAGROS 베이선 근처에서 첫 석유가 발견되고 1927년 이라크와 아랍 지역에서 첫 석유가 발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중에 1938년에 석유가 발견된다. 이로써 1928년 서방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합의한 레드라인이 1948년까지 유지된다. 국제 카르텔화 이후 중동 국가들이 OPEC화로 확대된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의 모래밭 위에 열강들이 멋대로 선을 긋고 역시 유럽 열강들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새로운 국가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원한 분쟁이 불씨가 되고 지속적인 난민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동의 난민 실제 발생은 첫째, 1908년 석유 발견 이후 1916년, 1928년 멋대로 그린 영역 관리 때문이다. 둘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난민으로 주변 아랍국들에서 떠돌며 살게 된다.
또한 그들과 다른 민족과 살면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근대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주변국 터키가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인해 아랍국이 이집트를 위시한 여러 아랍국들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다. 이는 4차 용 키프로 중동전쟁까지 가며 전쟁이 아닌 5일 쇼크로 1973년 전환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7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과 터전, 고향을 잃고 주변국가 유럽으로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는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만 팔레스타인이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중동의 허브이다. 이곳에서 평화를 약속하며 두 민족이 공존할 수는 없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무역 허브이자 세계의 R&D 허브이다. 화학, 기계류,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자부품 제조, 정보, 전문 과학과 기술 서비스 등 미국 소유의 외국 R&D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17%, 중국에서 12%, 인도에서 12% 등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 문제는 현재 예루살렘에 건립된 아크사 사원이 있는 이곳이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성전 즉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또 제2차 성전도 지어졌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3대 성지가 메카와 메디나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의 아크사 사원이다. 현재 아크사 사원이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얼굴이 사람이고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이 아크사 사원이 있는 자리에 내려와서 7개의 하늘을 거쳐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알라를 만나고 다시 내려온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크사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 것이다. 반면에 유대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11세기 십자군 전쟁 시기부터 이곳을 지키려고 했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곳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3종교의 성지이다. 유대교, 기독교가 이곳을 지켜야 할 명분뿐만 아니라 무슬림 입장에서도 이 아크사 사원을 성지로서 지켜야만 하는 사명도 있기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지역의 민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국민의 세계관에 따라서 부가 다르게 창출되었다. 돈의 글로벌화는 유대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기여했다. 반면에 석유의 글로벌화는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 부와 영향력에 기여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글로벌화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영향력에 기여했다. 이처럼 유대교의 세계관도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유대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을 멈추고 중동의 공존을 위해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선진적인 기술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미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